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통해서 선거를 하라라고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거대 야당이 누구입니까? 저는 미래통합당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거대 야당이 승리하는 법,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사파는 일단 모두 나가라. 하태경도 나가고 신보라도 나가라. 주사파라고 하기 싫으면 그냥 주사파 뿌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무슨 온통 청년 조직이 자신들이 주사파에서 나온 조직이라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주사파에 뿌리를 든 청년 조직은 모두 잘라내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한 정당에 뭘 펴주면 다 망한다. 어차피 비례는 분할을 해야 된다. 진짜 보수에게 표를 주어라. 단 좀 나눠서 선거하는 건 좋은데 3%를 얻을 수 없는데 군소정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배신자로 봐야 됩니다. 3% 가능성 없으면 무조건 모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구는 통합 라운드를 통해서 하지만 공천 전쟁을 통해서 주사파 다 잘라내라. 지금 주사파를 경선시킨다는 것은 주사파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위원장 신뢰가 갑니까? 저는 신뢰 안 갑니다. 주사파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용호 주사파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황교안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이들이 주사파를 모를까? 주사파는 장난이 아닙니다. 서구 2000년에 철학을 똘똘 뭉친 헤겔 좌파, 마르크스, 레닌, 주체사상,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 똘똘 뭉친 세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보라의 미래를 여는 청년,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탠스를 어떻게 표방했는지 아십니까? 열린 시장 경제, 이걸로 정경련 돈을 받았죠. 자유 시장 경제, 그리고 여성주의, 페미니즘, 과학주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주의, 페미니즘, 과학주의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영환이 준비하는 미래는 중국 공산당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 비슷하게 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까? 요즘 전 정말 마음이 깊이 슬퍼요. 정말 이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북한이 김일성 치하에 들어간 것처럼 대한민국이 김영환 치하에 들어가는 것인가? 80년대 주사파를 만들어서 한반도 전체를 먹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강철, 김영환 치하에 대한민국이 진짜 들어가는 것인가?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요즘 제가 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강철 서신에서 사람 사랑까지. 여러분, 강철 서신에서 사람 사랑까지. 1999년 9월 23일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주사파의 시작은 강철 서신이지만 주사파의 진화는 사람 사랑, 사람 중심이다. 지금 이 사람 사랑 조직이 전국의 지방선거와 전국의 온갖 종류의 선거를 다 장악해서 구청장 선거고 다 장악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조직이 사람 중심, 사람 사랑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환의 주체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영환 자신은 계속 진화하고 변화된다고 하는데 김영환의 추종자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이 1990년대 말에 만들었던 공동체주의 연구, 지금 이 정권이 마치 교과서처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김영환은
이미 이 공동체주의 연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보수를 장악할 만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겠죠. 4차 산업 이런 멋진 말을 하고 있겠죠. 비트코인? 이런 거 연구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김영한의 영향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 밑에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선언했을 때 1980년대 주사파는 모두 촛불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김영한이 주사파의 리더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 대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신보라와 전북대고 이들의 청년 조직이 대부분 다 전북대학입니까? 네, 전북대학. 제가 전북대에 관한 기사를 제가 이건 역시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대학 총학생회 협의회 간부진들은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북한 민주화 의제를 내놓고 다른 지역 총학생회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때 전북지역대학 총학생회 연합, 전북총련, 별명은 청소부대였다고 합니다. 1992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이 지역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전주 시내 곳곳을 청소하는 것을 학생 회칙의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었다. 폭력 시위에는 맨 후위에 있다가 집회나 시위가 끝나면 청소를 전담하고 다른 대학의 시설을 숙소로 빌려 쓰고 나면 반드시 청소를 한 후 대자보를 붙여 감사의 인사를 남기는 관례를 갖고 있다고 한다. 전북에는 전문대를 포함하여 20여 개 대학이 있다. 그중 한 개 전문대학의 학생회만이 한 총련이고 나머지는 모두 김영한 계열의 전북 총련. 17개 대학이 과거 NL 노선에서 180도 선회한 전북 총협에 편입되어 있다. 여러분, 청소부대, 보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 이 전북 총협 사람들의 너무나 착한 얼굴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가장 슬프고 걸리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고백하자면 강서에 이번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종철 후보입니다.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주사파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나 좋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모두 제가 구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김영한이 준비하는 미래에서 떠나야 합니다. 저는 김영한 씨의 어머니와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 불쌍하고 허접하고 저를 존귀하게 만드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김영한이 준비하는 미래 속에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그룹의 사실상 영수, 주체사상의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황장엽 선생, 제가 황장엽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존칭을 쓰고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황장엽 선생에게는 평가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황장엽에 관한 연구는 다음에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장엽 선생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중에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은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의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저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는 시중신이라는 공산당 최고 간부였습니다. 시중신이 황장엽 선생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린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을 뚫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버릴 수가 없다. 시중신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저는 시진핑이 드디어 리더가 되었을 때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서 시진핑은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방어에 나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나기 전에 중국 곳곳에서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우한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주사파가 만드는 미래 속에 이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주사파를 쉽게 생각합니다. 주사파 조직을 쉽게 생각하고 주사파의 선전선동 능력을 쉽게 생각합니다. 8석을 80석으로 만드는 이 신공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왜 집 나간 탕자들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전략공천합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 약 올리고 경선시키고 떨어뜨리고 컷오프 시키고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보수를 지킨 사람들은 모두 찬밥 신세고 기생충 취급하고 한교안 대표님 그렇게 하라고 대표 만들어 드린 것입니까? 눈비 맞으면서. 전 이 무서운 현실과 싸우겠습니다. 주사파는 모두 나가십시오. 신보라, 파주갑 내놓으세요. 양심이 있으면 하태경 경선 포기하세요. 이종철 씨, 난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 지금 공부해야죠. 준비해야죠.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 나이 먹습니다. 공부하세요. 배우세요. 우파, 자유우파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전략적이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주사파로부터 나라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철 김영환이 전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 끝까지 가면, 이 나무의 뿌리 끝까지 다시 내려가면 종북을 버리고 유일사상을 버리고 수령절대주의를 버리고 그래도 뿌리 끝까지 내려가면 역시 공산주의가 들어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전향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십니까? 북한 공산주의 너무나 참혹한 세계입니다. 진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원한다면 모든 거짓을 다 버려야 됩니다. 본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나라 만들 때 온 세상에 다 붉게 물들어 있을 때 자유 지킨 그 힘, 그 강력한 기도의 힘, 그것은 소수가 결단할 때입니다. 제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제발 진지해야 될 때는 좀 진지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홍콩 때려잡고 대만 사람들을 저렇게 불쌍하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 불쌍한 지경으로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중국 공산당 수하로 들어갑니까? 주사파가 그리는 미래는 모두 중국 공산당 비슷한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사파는 국가보안법 7조 없애자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면 김일성, 우상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사파는 모두 누구나 북한에도 건국 정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건국할 때 공산주의로 건국한 것도 정당성이 있다. 그 나라가 70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당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축복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힘으로 북한 사람들 진정한 평화와 인권과 번영과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정말 마음이 무겁게 찍습니다. 전 다음 주에 한국 언론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를 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고 있고, 최서원 씨를 비서로 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참 고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고결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고 승리했다. 8석을 80석 만드는 신공을 보여주겠다. 이 보수 머저리들아. 그렇게 말하는 주사파 세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좀 구해주세요. 석방 좀 시킵시다. 진짜 거대 야당을 만드는 법. 먼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 극동에서 지켜낸 이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 한반도 유일 합법 정통 대한민국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체제 탄핵이었습니다. 주사파에 의한 체제 탄핵, 이념 탄핵, 가치 탄핵이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